나답게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한 8가지 조언. 1.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 아기들은 때가 되면 걷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시점이 다른 아기들보다 느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부모들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하지만 아이들의 걷기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기들이 걷게 되는 과정과 시기는 제각각이었다. 즉, 걷기에 있어 표준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목표에 다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표준이 아니라고 비정상이 되진 않는다. 사람마다 목표에 이르는 경로와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목표에 다다르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인식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정상적이거나 표준적인 인생이 있다고 생각지 말자.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당신에게는 당신만을 위한 길이 존재한다. 어쩌면 인생이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2. 나답게 산다는 것. 많은 사람이 삶의 기준을 평균에서 찾는다. 하지만 평균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시기에는 결혼해야지, 이만큼은 벌어야지, 이렇게 타인의 삶,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평균이라는 타인을 기준으로 산다. 20대 초반에 매우 훌륭하신 어른을 만나뵌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인생의 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무척 궁금했었는데 이 어르신께서 나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다. 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지식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지신 분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깨닫는 것은 노트에 줄 하나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서 탐구해야 하는 일이다. 즉, 나답게 산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 정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답을 만들었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곧 나답게 사는 길이다. 3. 나를 알아가는 3가지 방법.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암이다 라고 했다. 이처럼 자기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메타인지가 높아야 학습과 일에서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을까? 1. 전략 배우기. 일 잘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등 전략 자체를 배움으로써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즉,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 2. 피드백 받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복귀하고 조언을 구하라. 그렇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해야 한다. 3. 인지한계 배우기.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통념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그저 운이 좋아 나온 결과를 정답이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4.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내 평생을 투자할 만큼 좋아하는 일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 2가지 기준을 생각해보자. 첫째,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가?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몰입하는 것, 그것이 진정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다. 반대로 도중에 다른 일을 하고 싶거나 잡생각이 난다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둘째,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큰 실패를 겪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심지어 망해도 다시 도전하고 싶어지는 일, 그런 일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좋아하는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좋아하는 일을 따지는 기준은 생각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 몰입할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두 기준을 충족하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열정을 파악하는 방법. 흔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생각에만 머물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 인간에 관한 공부도 필요하다. 나에 대한 분석이 스몰 데이터라면 인간에 관한 공부는 빅 데이터이다. 이를 통해 자신을 분석하면 훨씬 높은 자기 통찰 수준을 얻을 수 있다. 즉, 나의 열정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경험해보고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열정을 품었다면 그 열정은 쉽게 변할 수 있다. 게다가 막상 실존에 돌입하고 나서야 기대와 다르다는 걸 깨달으면 인생의 많은 것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열정은 내면의 목소리로 파악하는 게 아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법.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다고 답한다.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게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즉,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원치 않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아무 생각 없이 전공을 선택하고 그 관성에 밀려 직업을 선택한 결과다. 우리 대부분은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셈이다. 그럼 내가 원하는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에서 전공을 마스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80학점 기준으로 3,000시간이 나온다. 즉, 일주일에 30시간씩 대략 2년 동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새롭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필요한 것, 바로 3,000시간이다. 매우 현실적인 시간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7.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법. 한 번 사는 인생,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은 상당한 실력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가슴 뛰는 인생을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어도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소수는 가슴 뛰는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 말을 무작정 따라선 안 된다. 사실상 나 로또 당첨됐는데 너도 한번 사봐 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슴 뛰는 삶을 살라는 것은 회사 때려치우고 세계여행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생 한 번뿐이니 더 집중해서 살자는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력이다. 실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 충분한 공부량, 일을 해낼 수 있는 체력,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까지 이러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결과를 내는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보자. 과연 나는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8. 진짜 실력을 갖춰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있는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면 우리 대부분은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서 일한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정이나 패기만 부르짖어서는 어림도 없다. 스펙도 마찬가지다. 스펙은 허울이다.
스펙이 높다고 실력이 높은 게 아니다. 결국 진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환경 설정이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하는 노력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력을 선사할 것이다.